컴퍼니의 클라우드 클리닉 AWS 테크 에반젤리스트인 윤석찬님과 함께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WS에서 테크니컬 에반젤리스트를 하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AWS 클라우드 클리닉 생중계 세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페이스북 라이브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클리닉 들어보신 분들이 이게 진짜 하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얼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라이브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최근 한 달 동안에 새로 나온 AWS 서비스들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3월 달 AWS 3월 새 소식 요약이라고 하는 클라우드 클리닉 7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3월 25일 날 제가 공개적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을 했었고요. 3월 한 달 정도 런칭된 새로운 서비스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이제 AWS의 새로운 소식은 항상 AWS의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4월 한 달 동안 어떤 서비스가 올라왔는지 한번 쭉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지난 3월 25일로 되돌아가면 한 6페이지 정도나 되는 페이지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6페이지만 갖고도 안 되네요. 7페이지 정도 가야 되겠네요. 네.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것이 AWS 가드 듀티 이제 40% 할인했던 거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3월 25일 이후에 나온 서비스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것은 아마존 EKS 서비스 수준을 SLA라고도 하죠. 서비스 수준 계약을 99.95%로 업데이트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뭐 99.9%도 있고 99.95%도 있고 99.99%도 있고 굉장히 이제 다양한데요. 이 SLA가 참 그 서비스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는 아마존 EKS,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기반 서비스죠. 쿠버네티스의 관리 서비스인데 99.9%까지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이제 3월 26일 이후에 99.95%까지 올랐다. 가용성을 2배 정도 증가시킨 부분을 이제 서비스 런칭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99.9%랑 99.95%의 가용성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99.95%다 그러면은 다운타임이 한 달에 이제 뭐 3시간 반 정도까지는 지켜준다 이런 거예요. 99.9%면은 43분, 99.95%면 21분. 그러니까 99.9%와 99.95%는 거의 배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20분 정도의 가용성까지는 지켜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9.999%다 그러면 26초, 99.9999%다 그러면 2.6초 정도의 가용성을 엄청난 거죠. 이게 확보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그 AWS 서비스가 이 SLA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EKS 서비스에 대한 가용성 증가시켰다는 부분 이제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또 서비스들이 또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서비스들을 보시면은 리전 런칭, 그러니까 기존의 AWS 서비스의 새로운 리전으로 이렇게 확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새 소식에는 이제 올라와 있게 되고요. 최근 소식을 조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아마존 차임 회의 최대 250명 지원이 있네요. 최근에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존 차임이라고 하는 이제 화상회의 서비스를 쓰시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최근에 줌 굉장히 인기가 있죠. 뭐 얘기를 듣기로는 1000만 명 쓰던 사람들이 최근에 재택근무가 많아지면서 2억 명까지 사용자가 20배가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재택을 하시면서 화상회의가 많이 필요하신데 아마존 차임이 이제 AWS에서는 화상회의를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아마존 차임 같은 경우에 100명까지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이제 3월 말부터 250명까지 지원을 하고 이제 6월 말까지는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사용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한국 사용자 모임에서도 기존에 이제 미터블 많이 진행을 하는데 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AWS 컨테이너 모임이 아마존 차임으로 진행을 했고요.
뭐 한 100명 가까운 분들이 이제 신청하셨었는데 온라인 미트업도 많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번 찾아보시고 참가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재밌는 서비스가 하나 있네요. 아마존 디텍티브라는 서비스가 정식으로 런칭한 거가 있네요. 이 아마존 디텍티브라고 하는 서비스는 보안 서비스입니다. 디텍티브라는 말이 형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AWS에 있는 리소스, 로그 데이터들이라든지 이런 것 모아서 시각적으로 이렇게 잘 보여주고 이제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발생을 했는지 탐지할 수 있도록 결과를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 리전에도 런칭을 했고요. 디텍티브 서비스 잠깐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잠깐 보여드리면 이제 이거는 프리뷰 때 캡처를 한 화면인데 디텍티브 서비스에 들어가시면은 어떤 문제에 대한 리스트를 해줍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세부적인 거에 들어가시면은 이건 예를 들어서 크라우드 트레일에서 어떤 사람이 좀 뭔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회사 내부에 있는 사람이거나 API를 통해서 들어오는 결과가 좀 이상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안에 내용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API 콜이 비정상적으로 들어왔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콜하고 실패한 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이 이제 어떤 지역에서 들어왔느냐 이것도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인 콜이랑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IP 주소나 검색도 가능하고 이 IP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부분도 다 이렇게 찾아서 해볼 수 있는 서비스여서 보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AWS 람다 .NET Core 3.1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또 아마존 RDS가 포스트그리 SQL 12버전 출시한 부분도 있고요.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 리전에 출시된 게 있네요.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서울 리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 매니지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서비스는 하이퍼러저나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인프라를 관리할 때 필요한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관리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만든다고 할 때 인프라를 손쉽게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한국 블로그에 출시 소식을 이제 알리면서 몇 가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면 좋을 사례들하고 영상들 공유를 했거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 CJ 올리브 네트워크에서 음악 저작권 처리를 할 때 저작권 사이에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공정한 시스템이 필요하잖아요. 저작권자, 그다음에 음악 서비스 음원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정산하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좀 믿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의 음원 저작권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거를 이제 아마존 매니지드 블록체인으로 구성할 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매니지드 블록체인에 대해서 궁금하시면은 작년에 한빛미디어 데브 클라우드에서 발표한 영상이랑 또 AWS 썸밋에서 블록체인 관리하는 서비스 영상 이런 것들 그리고 블록체인 서비스 실습할 수 있는 워크숍도 깃허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실습으로 해보셔서 정말 쉽구나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존 LSA 파일 시스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죠. NFS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드 퍼포먼스를 이제 400% 증가한 부분이 있네요. 기존에 이제 7,000회 정도로 제한되어 있던 것들이 이제 35,000회까지 엄청나게 성능을 이렇게 올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AWS WAF의 매니지 룰을 통한 파이어월 매니저 지원이라는 게 있죠. AWS WAF는 이제 웹 방화벽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매니지드 룰을 통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 수 있거든요. 어떤 사용자의 공격을 방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와프의 그 클래식이 있어서 조금 그거를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와프의 방어 룰을 이제 관리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 매니지드 룰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난 클라우드 클리닉의 컨테이너 히로로 선정되신 송주영 님이 있으신 BNX라는 회사가 기술 블로그가 있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이 와프 매니지드 룰 기반 서비스 파이어월 매니저가 이제 런칭하면서 이 AWS 매니지드 와프 체험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올라왔어요. 이걸 굉장히 제가 읽어봤는데 너무 잘 쓰신 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BNX에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이렇게 올려오신 글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와프 매니지드 룰을 사용을 해가지고 좀 더 손쉽게 외부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적은 글입니다. 꼭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난 4월 2일 날 AWS 딥컴포저가 정식 버전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네, 딥컴포저라고 하는 것은 그 인공지능 서비스를 좀 공부를 할 때 좀 더 손쉽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딥 시리즈가 있어요. 딥렌즈, 그다음 딥레이서, 그다음 딥컴포저.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작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보는 거고요. GAN이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 학습 방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콘솔에 들어가 보시면 작곡할 수 있는 기본적인 키보드에다가 넣으면 이제 원하는 음악들을 이렇게 만들어주죠. 이 키보드가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 아마존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인풋을 해가지고 안에다가 이렇게 콘솔에 그 음악을 집어넣으면 하음이랑 악기들을 통한 작곡된 그 음악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콘솔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뮤직 스튜디오에 들어가시면 그 음악들을 고른 다음에 그 연주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본 음악을 이제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제 락 버전 또는 팝 버전, 심포니 버전 이렇게 해서 컴포지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모델을 통해 가지고 제너레이티브 AI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음악이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러 개의 악기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배경음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플레이하면 이제 음악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은 차은희의 클라우드 클리닉을 듣고 계십니다. RDS SQL 서버 리전 내에 그 리드 리플리카 추가 지원한 거 있네요. SQL 서버는 리드 리플리카 만들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 새로 리드 리플리카를 추가해가지고 가용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대 5개까지 그 리드 리플리카를 이제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네요. AWS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파지토리,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샘플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아예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파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거를 이제 공유하는 공간이 이제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 레파지토리인데 미국에 있는 리전에만 레파지토리가 퍼블릭으로 제공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리전에도 제공할 수 있게끔 해준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자, 또 한번 살펴볼까요? 네, RDS 마리아DB 10.4 버전 출시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AWS 트레이닝 앤 서티피케이션, 그러니까 교육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새로운 교육 과정이 많이 또 개설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수업이 많아져가지고 그 보안 관련한 수업도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자격증 중에 가장 기초적인 자격증 있잖아요. 솔루션스 아키텍트 어소시에이트가 기본 자격증이었는데 AWS 클라우드 프랙셔너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새로운 교육과정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이 꼭 그 살펴봐도록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페이지 중에 좀 주목할 만한 것은 이제 아마존 RDS 프록시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서비스가 이제 포스트그레스QL에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 버전이 이제 론칭을 했네요. 이 아마존 RDS 프록시라고 하는 것은 오로라 MySQL 기본 평가판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12월 리인벤트 때 출시 예고를 한 거죠. 일종의 이제 커넥션 풀을 관리해 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DB 앞에 커넥션 풀을 관리하는 거여서 AWS 람다에서 RDS를 연결할 때 이 커넥션 풀의 이슈가 많아서 부분을 많이 요청하셨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에 딱 적합합니다. 곧 출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MySQL하고 4월 8일 날 이 PostgreSQL도 지원을 하는 평가판이 시작이 됐거든요. 평가판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EFS, 아까 EFS 제가 읽기 성능 7배 늘어난 부분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EFS 파일 시스템을 ECS랑 파게이트에다가 추가했던 부분이 있네요. 이건 뭐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도 꽤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기존의 아마존 ECS 컨테이너 서비스나 서버리스 컨테이너 서비스 파게이트에서 스토리지를 하려면은 그 컨테이너 기반의 그 ECS하고 파게이트 안에 있는 기본 이제 컨테이너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제 컨테이너들이 이제 뭐 뜯다 줄었다 죽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스토리지를 퍼시스턴트한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ECS하고 파게이트에 이 EFS를 지원함으로써 퍼시스턴한 스토리지들을 이렇게 운용을 쓸 수 있다는 장점. 어떤 뭐 객체나 이런 것들을 뭐 S3가 아니라 꼭 애플리케이션하고 같이 구동해야 되는 그런 파일들이 있다. 그러면은 EFS를 사용해서 컨테이너에 넣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요청도 하셨고 많은 반향이 있었던 그런 서비스였던 것 같습니다. 4월 초에 올라왔던 서비스들이 많이 있고요. AWS에서 런치 위저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런치 위저드가 뭐냐면 뭐 말 그대로 이 배포 마법사 이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복잡한 인프라를 구성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이거는 좀 쉽지 않잖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좀 더 쉽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MS SQL 서버를 세팅할 때 좀 복잡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몇 번의 클릭으로만 이제 세팅하는 걸 런칭을 했었고요. 이번 4월 9일 날에 런칭된 거는 이제 SAP 애플리케이션 구축할 때 쓰게 됩니다.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ERP를 적용을 할 때 SAP를 진짜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한국 회사들도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 SAP를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 세팅에 대한 뭐 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SAP 애플리케이션은 기본적으로 메모리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인텐시브한 SAP 애플리케이션용을 위한 따로 이 인스턴스 타입이 있을 정도예요. 뭐 메모리 크기가 뭐 2테라, 4테라 뭐 이런 정도 사이즈 되는 그런 인스턴스들인데 뭐 제가 이제 요거 이제 특히 이제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AWS 뉴스 블로그에 영어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IAM 관련한 글도 썼었고 그 SAP 요 런치 위저드 개발하는 팀하고 같이 코어를 해가지고 블로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이제 이거를 쓰면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서비스 런칭하는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저도 뭐 다음 단이거나 아니면 그 전에 스타트업에 있을 때부터도 서비스 런칭 굉장히 많이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해외 기업들의 서비스 런칭하는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런칭 과정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블로그 사용할 때 미리 이제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을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이 블로그 쓸 때도 보면은 이런 식으로 SAP 그 런치 위저드로 어떤 식으로 이 애플리케이션을 런칭하는지 인프라를 구성하는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화면도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 스크린샷도 뭐 몇 번씩 뜨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기능 조정도 하고 조금 불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API도 좀 없애고 이런 작업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블로그 쓰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한 몇 달 걸립니다, 사실. 이게 처음 시작해서 블로그 쓰면 이제 런칭이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고요. 나중에 혹시 이제 AWS나 아마존의 서비스 개발 런칭 과정에 대해서 이제 외부에 공유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면 한번 꼭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블로그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AWS 일러스틱 빈스톡 콘솔을 정식 출시를 했는데 이 콘솔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빈스톡 쓰시는 분들 이제 콘솔 같은 것도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새로 콘솔이 좀 재밌게 바뀌어가지고 좀 더 간편하게 바뀌었습니다. 엑스레이 SDK 고용도 출시를 했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노우볼 엣지에 관련한 기능이 이제 4월 16일 기반으로 서비스 런칭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이제 가장 그 주요 공지사항에 있죠. 스노우볼 엣지 관련한 디바이스들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AWS 옵스 허브라고 하는 것도 출시를 했고 데이터 전송 속도도 이제 25% 정도 빠르게 했고 또 로컬 IAM도 지원하고 뭐 이런 이제 서비스 기능들이 많이 출시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제 스노우볼이 출시가 됐죠. 이 스노우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데이터들을 AWS 데이터 센터로 옮겨주는 일종의 저장 장치입니다. 그래서 스노우볼 디바이스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스노우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으로 올릴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데이터가 많다 그러면은 스노우볼을 요청하시면 택배회사가 보내줍니다. 택배로 온 그 저장 장치에다가 카피해서 그냥 택배로 다시 보내면 아마존 S3에다가 이렇게 바로 저장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좀 런칭이 많았어요. 네. AWS What's New의 번역은 한 3, 4일 정도 뒤에 이렇게 번역돼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글 페이지를 보시면 최근에 올라온 것들은 이제 못 보십니다. 그래서 영문 페이지를 보시면 그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영문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이번 주에 올라온 서비스가 많고 어제 오늘 런칭한 서비스가 진짜 많습니다. 네, 어제 오늘 아무래도 이제 4월 달이 샌프란시스코 서밋이 원래 서울 서밋도 마찬가지고 지난주에 있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5월 13일로 서밋이 연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4월 중순에 런칭하려고 준비해왔던 서비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서밋하고 상관없이 이제 런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런칭한 서비스들은 주로 AWS 뉴스 블로그 통해 가지고 공개되고 있고요. 글은 이제 한 2, 3일 후에 AWS 한국 블로그로 출시가 됩니다. 네.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여러분들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오픈소스 모델 서버를 저희가 페이스북이랑 같이 만들어서 터치 서브라고 하는 오픈소스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파이토치 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오픈소스 공개한 거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드디어 아프리카에 AWS 리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케이프타운,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 리전이 출시가 됐고요. 지금도 이제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는 리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탈리아 밀란하고 그다음 자카르타 그리고 이제 로컬 리전으로 있었던 오사카 리전이 이제 정식 리전으로 출시가 되는데 요런 이제 리전들이 이제 앞으로도 출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 이제 아프리카가 처음으로 리전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좀 뿌듯하고 또 감회가 새로운 그런 리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WS 챗봇 서비스가 또 정식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 차임이랑 슬랙에 제공해주는 챗옵스용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꼭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이니까 요거 여러분들 이제 챗옵스에 관련해서 좀 관심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이제 챗봇 기반으로 이제 데브옵스를 하는 게 챗옵스라고 하죠. 그래서 슬랙에다가 메시지를 보내고 관리하고 하는 것들을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이 AWS 챗봇 서비스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존 앱플로우라고 하는 서비스도 런칭을 했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는 서비스가 이게 그냥 뭐 몇 분 얘기하고 끝낼 만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사실. 이 앱플로우라고 하는 것은 코드 없이 자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이랑 작업 플로우들을 자동화 시켜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나중에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AWS 트랜스퍼 for FTP and SFTPS 요거를 이제 추가한 게 있죠. 그 AWS 트랜스퍼 for FTP 요거는 뭐냐면은 아마존 S3에 있는 스토리지를 기본적으로 FTP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서비스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하셨고요. 그래서 SFTP 프로토콜은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번에 FTPS도 같이 지원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재밌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 S3에 있는 스토리지를 FTP 서브로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 카산드라 매니지드 서비스가 지난 린벤트 때 제공을 했는데 요것도 이제 저희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아마존 키스페이스라고 해가지고 정식 공개를 했거든요. 요게 이제 오늘까지 출시된 아주 뭐 대표적인 서비스고요. 이번 주 며칠 사이 출시된 그 서비스가 상당한 서비스들이 많고 요것들은 이제 다음 AWS 웨비나나 이런 걸 통해서 꼭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서밋 온라인이 5월 13일 날 개최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하고 그다음에 호주, 아세안, 인디아, 한국 이런 식으로 이제 개최를 하고요. 한국에서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비즈니스부터 기술, 심화까지 다양한 세션을 준비를 했고요. 또 이제 베너 보게스 박사님 기조연설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온라인으로 제공을 하니까 자막으로도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세션들은 저희가 한 4, 50개 정도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원래는 기본 서밋을 하면 한 100개 이상의 진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다 보니까 선택적으로 중요한 것들만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5월 13일 날 있는 서밋 꼭 등록을 하시고 네, 참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4월달 한 달 동안 있었던 AWS 신규 서비스들 이제 알아봤고요. 또 5월 13일 날 있는 AWS 서밋 온라인 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꼭 많이 참가해 주시고요.